네, IT 서비스의 인사이트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인사이트 IT. 김덕진 그리고 유재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리타겟팅. 네. IT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에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광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마케팅 형태로 나타나는데 리타겟팅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타겟팅을 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하면은 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겟팅을 하는 데이터, 타겟팅을 하는 소스가 쿠키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겟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쿠키. 네. 쿠키란 네, 쿠키란 이제 우리가 모든 이동하는 행동 경로인데 이 데이터들을 정말로 잘 가공을 하고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 패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가스버너를 검색을 합니다. 네. 캠핑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네이버 창을 키는 거예요. 키는데 갑자기 제가 선택을 했었던 특정 브랜드의 버너의 사진이 갑자기 확 뜨는 겁니다. 배너로. 네네네. 그런 형식으로 한 번 검색을 했을 뿐인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배너 안에서 광고로 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형태를 이제 리타겟팅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SNS상에서 이것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여성분이 남자 대리님 자리에서 같이 이제 외부로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찾는 데마다 온통 배너들이 남성 이 팬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풋하고 웃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제가 요즘에 속옷을 좀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뭐 이런. 결국은 리타겟팅이라는 자체가 마케팅과 광고 영역인데 이 온라인 광고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진화해 온 겁니까? 뭐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배너 그리고 텍스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중반에서 2010년까지는 검색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 미디어 광고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광고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배너를 누를지 모르니까 계속 배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지저분하고 공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자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 수가 적더라도 개인의 맞춤형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리타겟팅도 하나의 맞춤형 광고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그 광고가 연동되는 일종의 크로스 미디어적인 광고들이 들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이 개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원리 네.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인 고객이 특정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 구매하지 않고 지나쳤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을 더 준다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고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단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이 사람에게 끝내 이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유도를 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문맥 타겟팅, 관심 기반 타겟팅, 주제 타겟팅, 계제 위치 타겟팅이라는 그런 전략도 펼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이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데스크탑, 뭐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거래 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광고 안에 그럼 요런 메시지로 광고를 해라까지도 추천을 해주는 기술처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인터넷 광고 2분기 매출이 14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제 22.5% 증가를 했고요. 상반기 전체 광고 매출 규모도 27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19%가 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모바일 광고 매출은 82억 달러로 이제 전년에 비해서 54% 증가했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전체 이제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으로 이제 리타겟팅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이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무엇을 찾아보고 어떤 뭐 기사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네. 패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 그럼 이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구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크롬 같은 경우가 이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쿠키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의 것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기술 자체는 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다른 아이디어들을 합쳐가지고 쿠키인데 왜 고기지? 라고 착각할 정도까지
기술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노출해 준다는 겁니까? 대부분 미디어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 네, 그렇죠. 뉴스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우리가 보통 정보성으로 글을 보는 사이트들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습득하면 이게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광고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광고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일 텐데요. 예. 개인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일반 이제 배너 광고 대비로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는 클릭률은 6.3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은 4.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만큼이나 이 리타게팅 광고를 통해서 클릭뿐만 아니라 구매까지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동영상 광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리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광고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작은 배너로 시작했지만 동영상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는 추이도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기분 나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별반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사실상. 분명히 이게 그 공해일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이 공해가 우리가 느끼는 공해를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리타게팅 광고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사람들이 배너 광고 수는 적지만 누르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또 광고가 나에게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특히나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최저가와 함께 쿠폰을 전단을 해주는 게 배너에 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보를 좀 쾌적하게 소비해주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옷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계속 그게 달라붙으면 그거 굉장히 그 사생활 침해거든요. 발전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웃지 못할 사례도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쓰레기 햄버거 기사가 막 올라왔는데 네. 이거에 리타게팅 시킨다고 햄버거 업체 광고가 뜨는 겁니다. 어허. 효과가 완전 반감되는 그거는 리타게팅을 잘못한 케이스. 잘못한 케이스죠. 거기에 정의를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빠진 상태의 광고. 몇 개 팁이 있습니다. 팁. 네. 중요한 거 크롬 쓰실 때요. 시크릿 모드를 키시고 하세요. 더 근본적인 거는 쿠키 정보 지우기가 있습니다. 네. 쿠키 정보 지우기 등을 통해서 내 개인 정보를 좀 없애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예,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거? 국내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봤을 경우에요. 네.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게 사용자의 사진, 사용자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특정 개인을 명시한 데이터들에 한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타게팅은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인식적인 문제가 조금 더 이 영역의 발전에 있어서 좀 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A연가 A 씨가 담배 네. 가게를 보고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어요. 예. 근데 마치 지금 리타게팅의 데이터가 어떤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애연가기 때문에 숨진 거다라는 결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개인정보 침해와 같다라고 그냥 무작정 치부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규제가 너무 세서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이 타겟팅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지금 이 맞춤형 광고, 리타게팅 네. 광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전망?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이제 더 이상 스팸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자에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광고주와 그리고 그 광고가 나가는 이제 퍼블리싱 매체의 상황에서 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엔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나 완화의 측면이라든지 그걸 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쿠키나 정보와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별 2개고요. 또 이제 기술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리타게팅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별이 높고요. 그리고 그 타겟팅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시장의 이제 정책 자체는 지금 갈수록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3개를 줘서 한 줄로 평가를 하면 기업과 시장한테는 매력적이지만
이 불편하고 기분 나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 시장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타겟팅 광고, IT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인데 아무쪼록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공익. 뭔가 정보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